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선 넘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다 여기까지 예상을 하고 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게 26년도는 보유세하고 양도세 이 두 가지의 싸움일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뭐 어차피 안 팔면은 양도세는 네.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버틸 수 있느냐로 네. 따져야 된다. 네, 그래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 6, 7월로 예상되고 있는 그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거 있죠. 거기에서 아예 예상 못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가 된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26년이 이제 키워드가 이제 세금일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거는 이제 세금 감면해 주던 거를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거기 때문에 증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그렇죠. 할인해 주던 거 원상복구 된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 세금이 무섭다라는 거는 딱히 세금을 체계를 건들지 않아도 네. 우선 보유세는 좀 늘어난다는 거. 네네네. 근데 이걸 걱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네네네. 여기서 증세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네. 걱정인데 보유세 뭐 인상 뭐 이런 네.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두렵다거나 네. 무섭다고 했을 때 왜 무섭냐면 우리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무섭죠? 실체를 알 수 없어서 그래요. 실체를 알 수 없을 실체를 때.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가 너무 세긴 했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또 그 다음에 뭐 나오겠다. 아니면 조정대상 묶이면 아예 옆에 좀 풍선효과 되겠지.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정부는 뚜껑을 열지 않고 있어요. 네. 물론 아직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세금 규제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늦어도 7월 달에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큰 틀에서는 보유세가 올라가고 거래세를 좀 인하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취득, 보유, 양도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네. 취득하고 양도 단계는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유세까지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너무 비슷해지기 때문에 좀 반발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좀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올리든지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기 싫어도 보유세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야 그냥 그대로 가. 네. 그대로 가. 이거 어차피 그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책임이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공급이 너무 부족한데 일부 좀 매물을 좀 출연시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 좀 낮춰보자.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될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 번째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쭉 가다가 지금 6, 7월로 예상되고 있는 그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거 있죠. 거기에서 아예 예상 못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네. 야 그럼 뭐 재산세, 뭐 종부세가 이중과세라고? 야 그럼 하나로 내가 통합시켜줄게. 그럼 이제 이슈가 딱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아예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로 통합시킨다. 예를 들어서 뭐 국토보유세라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국세로 할 거냐 지방세로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정부 스타일로 보면은 국세로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 이제 교부금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뉴 노멀이에요. 지금 8% 12% 올라갔었잖아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그렇게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저가 양수도 같은 경우에도 증여로 봐서 증여취득세를 12% 매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안부에서는 내릴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면은 지방에 대해서는 별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 대해서는 별도 세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서울 수도권에만 적용을 하고 지방 주택을 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딱 분리를 시켜도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취득세라는 게 뭐 네. 물론 뭐 그 살 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네네. 주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사실 이 집을 사가지고 물론 이제 1주택이 아니라 이제 다주택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이걸 사서 나중에 좀 돈을 벌 목적으로 미리 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번 돈에서 세금을 떼는 양도세 네네.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게 만약에 바뀌었다고 치면 뭐 75%, 82%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원상복구 시켜놓고 네. 보유세 올리고 82.5%를 낮췄으니까 감세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가는 거가 아닐까. 아,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에서 70으로 낮추면 감세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 양도세를 낮춰줬다. 이런 논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저는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지방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거래가 되고 좀 살아날 기미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희망하는 거는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도의 약간 좀 듀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가면은 네. 결국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을 파는 경우에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건 언제든지 걸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거정책 시민으로 끝나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지방에 집이 있었던 분들이 네. 뭐 별 문제 없다가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막 걸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경험이 다들 생생한데 과연 맞아요. 뭐 약간 감면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때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네. 뭐 불러주시면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걸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과거 우리가 있었던 12년도, 13년도 있었던 감면주택 있죠. 네. 그냥 양도세 주택수 막 제외해버리고 100% 감면해준 그런 거 있죠. 그 정도 나오면 해볼만 합니다. 네. 그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세법 체계가 참 이게 조정 대상 지역과 또 연계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네네. 이게 괜히 또 그냥 문제가 없더라도 양도세는 팔 때 적용되는 거니까 맞아요. 일종의 약간 본의 아니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양도 당시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26년 5월 9일까지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또 하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니까 괜찮지 않나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지 않고 파는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가 들어간다. 네. 그 때문에 내가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한 채인지 두 채인지 다주택인지 조심하셔야 되고 다주택이란 거는 두 채부터입니다. 네. 가끔 세 채부터 아니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채입니다. 또 이제 두 채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추가되면 막 종부세도 막 바뀌고 다 바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선 넘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다 여기까지 예상을 하고 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게 밑밥을 좀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곧바로 적용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만약에 진짜 이게 중과가 되면은 이제 네. 지방에 한번 사볼까 한 채 정도는 더 사볼까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 조금 네. 주저주저하게 되네. 네, 이게 오히려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임대차 3법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뭐 지방에다가 집을 샀을 때 네. 현실적으로 실거주한다고 뭐 내보내기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에 집 사면 한 4년은 살게 해야 되는데 4년 안에 조정대상 지역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맞아요. 이런 고민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 매물 출해와 좀 다주택자들이 좀 이렇게 매물을 내놔서 무주택자들한테 좀 금매로 던져라. 라는 그 명분에는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가야 될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그냥 시행될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대승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매물이 잠길 건데 그리고 지방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만약에 메시지가 올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 상태를 좀 이게 나쁘게 표현하자면 유연동물처럼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네.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9일에 어쨌든 뭐 중과가 다시 돌아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네. 6월에 이제 지방선거면 네. 지방선거 전에 뭔가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현재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는 결정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요번에 뭐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쳐도 27년도에 부과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 25년도에 강남 선거하고 한강 벨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오른 가격이 올해 26년도 공시 가격에 다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최소 20% 30% 오를 거예요. 네. 보유세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론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뭐 공시가격 현실화를 건드리지 않겠다. 네. 공정시작 가격 비율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게 어차피 올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그게 있더라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5년 단위로 좀 조정해서 보겠다. 지금은 70%인데 이게 5년 단위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아주 약하게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양도세를 뭐 대대적으로 낮춰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시장에 좀 매물을 확 던지게 하는 그런 네. 전향적인 대책이 뭐 예를 들어 7월이나 8월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개인적으로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식 보유세 확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 확 낮추는 과연?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현재 정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오른 차익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인프라에서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환수하겠다. 그래서 네. 최근에 지금 여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제초한 환수 이거 폐지해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여당에서? 네. 그런데 댓글이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예상하신 그 댓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6월달 다가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게 다르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일 그 힌트가 되는 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그거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지 내가 나중에 주택을 더 사든지 아니면 뭐 임대업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뭐 다주택자라면은 네. 어떻게든 뭐 증여를 하든 매도를 하든 1주택화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저는 아니요 1주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다주택을 한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보유세도 낼만 하고 또 내가 자가주택 있고 나머지 임대 소득도 나쁘지 않아요. 세금 물론 내고 그런 경우에 내가 그냥 오래 가져가고 싶다면 저는 그냥 이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1주택 갈아타게 하고 뭐 강남에 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게 가져가면서 중간에 적당히 처분 혹은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키가 되는 포인트가 보유세예요. 그래서 26년도는 보유세하고 양도세 이 두 가지의 싸움일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뭐 어차피 안 팔면은 양도세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버틸 수 있느냐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싸움이 될 겁니다. 버티지 못하게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는 댓글들 엄청 많거든요. 그럴 것 다주택자분들한테 뭐 1%가 아니라 네. 뭐 5%, 10%를 매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여론들이 다 표심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정부도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보고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뭐 보유세를 뭐 인상을 하든 아니면 언론에서 보유세 엄청 나온다라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의 어떤 분위기는 만들려고 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팁은 만약에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세 채에서 두 채만 낮춰도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세 채부터 이제 중과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채로 줄이면 많이 줄고요. 만약에 두 채로 줄였는데도 내가 버겁다. 그러면 한 채를 증여하거나 파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한 채로 되면은 가장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그 이제 한창 올라갈 때 네. 정말 막 강남에 막 두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은 막 종부세 막 2억 막 3억 네, 내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때 이제 종부세가 겁나서 이제 팔았는데 네.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더 많이 올랐어요.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한번 보신 분들이 내가 못 버틸 것 같아도 어떻게든 이번에 버틴다. 절대 맞아요. 안 판다라는 생각으로 뭐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세금을 내든 하면서 또 버티기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이죠. 우리 이미 그래서 학습 효과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계속 현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번에 전월세 공급 부족하니까 보증금 올려서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버리자. 그렇게 해서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걸 오래전부터 해서 월세로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른데 아마 좋은 물건일수록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초고가 주택 뭐 30억 넘는 거 이런 물건들은 잘 안 나올 거라고. 네. 오히려 이제 좀 중간에 한 15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아마 정부가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아예 보유세를 막 파격적으로 올리는 뭐 이런 걸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면 천천히 오르는 거 둘 중에서 저울질을 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격적으로 올렸을 때 데미지가 너무 클 수 있잖아요. 네.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걸 한번 알기 때문에 저는 후자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요. 네. 최근에는 조금 조용한데 네. 이제 그러니까 주택 수로 중과하는 거 하지 말자. 네, 총액으로 보유세 네.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전국에 계신 고위 관계자분들도 좋은 주택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에 뭐 안테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전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주택이신 분들인데 뭐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니 뭐 네. 이게 막 진짜 뭐 몇십억이 올라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뭐 보유세 내는 것도 뭐 크게 높지 않다. 오히려 뭐 다주택자를 더 많이 낸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아마 그 무시하고. 지금 이제 개정경제부죠, 기재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것까지 건드리는 것까지는 좀 반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택은 좀 특수한 재화잖아요. 네. 그래서 1주택자 실거주자한테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양도세 비과세라는 혜택도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액 감면도 70% 80%가 된단 말이에요. 고령자들이라든지 만 네.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납부 유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그냥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을 올리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실거주자에 이제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기류가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고가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50억을 벌어도 세금 얼마 안 낸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거를 네네. 또 손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손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그 제도 있죠. 우리가 더 높은 주택을 살 때는 양도세 안 내는 이연시키는 제도.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 장특공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실제 거주하고 다른 집으로 갈 때 그냥 이게 수평 최소한 수평 플러스 알파 가라는 거지 부자 감세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들리는 바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럼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1주택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네. 다주택자들일수록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네, 네, 네. 오히려 있는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역설적으로 다 1주택자가 되라는 정책이 네.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똘똘한 한 채가 벌써 한 되라는 거잖아요. 4년, 5년 정도 됐죠. 네. 그게 시작된 게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 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넣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좀 버텨보다가 야 이거 아니네 이거 유노멀 되겠는데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이제 자가당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몰게 했는데 네. 너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 똘똘한 한 채로 가라고 하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다주택을 하면 투기꾼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 이후 질문 그러면 네. 누가 전월세를 주냐? 맞아요. 다 모두가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기 싫은 빌라, 내가 매수하기 싫은 오피스텔, 내가 매수하기 싫은 반지하 이런 건 누가 전세 주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정부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전월세 시장도 지금 뭐 계속 안 좋은데 네.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예요. 네. 맞죠. 그런데 아무리 저희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꽤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 초양극화, 특히 그 K자 회복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되는 녀석들은 더 가고 안 되는 좀 힘든 쪽은 이제 오히려 현상 유지도 힘들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주택 시장도 좀 이렇게 공고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를 고려해서 이제 그거에 맞춤형으로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여기서 네네. 한탄을 한다고 해서 뭐 답이 그럼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시장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